근데 명절에는 생각해보면 항상 뭐가 좀 많이 남잖아요, 음식들이. 네. 결국 처치곤란이 돼서 막 냉동실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 해 이제 다음 또 명절 때. 까만 봉지에서 막 나오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명절 음식, 특히 이제 차례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날 다 먹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차례 음식들이 남으면 요 연휴 기간에 좀 빠르게 좀 소진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또 데펴서 먹자니 또 먹었던 것을 다시 먹기 또 지겨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좀 담백하게 명절 음식을 활용을 해서 차례상에 올라갔던 것을 조금 색다르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차례상에 올린 음식들을 재해석해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뭘까요? 네, 첫 번째 음식은요, 동태 두부탕입니다. 오! 네. 동태전 활용하는군요. 그렇죠. 뭐 겨울철에 뜨끈한 탕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요. 또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 요 이제 동태전과 또 두부전을 이용해가지고요, 뜨끈하고 또 담백한 탕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단백이기도 하고요. 또 국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마늘이랑 양파 그리고 뭐 참치액이나 멸치 같은 걸 넣어가지고 좀 깔끔하게 우려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 만들어 놓으신 거 있잖아요. 요걸 데우실 필요가 없이 그대로 끓여가지고 탕을 끓일 거예요. 그런데 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편면에 그 달걀이 둘러져 맞아요. 있잖아요. 끓이다 보면 또 분리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마치 우리가 북엇국 끓일 때처럼 같이 이제 달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푼 달걀도 같이 넣어주려고 합니다. 좀 굉장히 간단하니까 좀 네.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꿀팁이네요. 네, 이따 육수를 먼저 팔팔 끓인 후에 네. 요 건더기를 좀 넣을 거예요. 자, 건더기 재료들 한번 구워냈기 때문에 그쵸. 물에서 잘 풀어지지 오. 않아서 오히려 좀 맑은 국물이 나와서 담백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파. 유일하게 이제 좀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거는 뭐 대파라든지 뭐 또 배추라든지 쑥갓 이런 채소도 좀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좀 팔팔 끓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달걀을 넣어야지 국물이 맑게 탁해지지 않게 끓여낼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이제 국물에는 뭐 참치액이라든지 또 국간장으로 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팔팔 끓기 시작하면 이렇게 숟가락을 따라서 이렇게 달걀을 풀어주세요. 진짜 간은 더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일단 전할 때 그렇죠. 동태전 자체에도 소금 간을 살짝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하면은 뭐 소금을 살짝 넣으셔도 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을 보실 때 한 김 식혀서 간을 보시면 좀 염분 섭취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좀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팔팔 끓이면은 거품 살짝 걷어내시고요. 네. 근데 냄새가 진짜 좋네요. 고소해. 와. 네. 자, 이렇게 불을 끄면 네. 달걀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국물은 맑게 완성이 됐죠. 물이 끓기 전에 달걀을 풀으면 달걀이 다 풀어지면서 국물이 좀 탁해지거든요. 이렇게 맑게 끓여내시고 요걸 담아내기만 하면 끝입니다. 네. 정말 간단하네요. 그러네. 진짜. 와, 육수만 내면 네, 그 맞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바로바로 됩니다. 달걀만 네. 잘 풀면 되겠네요.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달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을 데워도 좀 달걀을 푸른 것과 같이 섞이면서 뭔가 남은 음식을 데운 것처럼 좀 덜 보이겠죠. 이렇게 달걀을 담아주시고. 와.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좋고요. 네. 일단 이 전도 기름져서 좀 먹다 보면 물리거든요. 네. 이 뜨끈한 탕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보통 뭐 김치찌개에 넣는다든지 다른 재료를 넣어서 좀 이렇게 좀 걸쭉하게 끓여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좀 탕도 좀 담백한 게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끓여내 봤습니다. 아니, 오늘 같은 날 꼭 워낙에 이 해먹어야 생선전이 될 것 같아요. 맛있는 전이네. 이거 우리 집 전하고 좀 다른데? 어느 전집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음식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음식은 또 나물들 이제 세 종류를 만들잖아요. 이제 삼색나물 만들고 나면 이제 같은 양으로 남는 게 아니라 조금씩 좀 한 번 상에 내놓기는 애매하고 네. 이렇게 남거든요. 그럼 그 나물들을 이렇게 한 입 크기로 한 1cm 정도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제 고사리도 있고 그리고 시금치, 뭐 도라지 나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짤막짤막하게 다 썰어놨습니다. 그리고 집에 이제 보관하는 채소로는 뭐 이제 요 감자가 있잖아요. 네. 감자를 한번 푹 삶아가지고요. 으깨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감자 또는 뭐 고구마도 괜찮고요. 뭐 단호박도 괜찮습니다. 삶아서 으깨신 감자를
나물이랑 버무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물 버무리라는 이름을 붙여봤고요. 여기에 이제 들깨가루랑 또 소금이랑 들깨를 이용을 할 겁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런 이제 감자 샐러드, 포테토 네. 샐러드 이런 거 할 때 마요네즈를 듬뿍 넣어서 버무려 내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칼로리도 줄이고 또 건강하게 드실 수 있도록 오늘은 들깨가루랑 들깨 그 들기름을 넣으시게 되면은 좀 이렇게 같이 엉기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마요네즈 넣은 것처럼 굉장히 고소하거든요. 끈기를 이렇게. 주는군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감자가. 그래서 요거를 좀 듬뿍 넣을 거예요. 들깨가루 곱게 갈은 거를 듬뿍 넣어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물은 일단 이제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을 아주 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고사리. 일부러 더 좀 넣어주시고. 잘게 자르신 거죠? 네, 가위로 쑥쑥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물 나오면 그냥 저 고추장 넣어서 비벼 먹고. 맞아, 그거 맛있죠. 그렇죠. 이제 비벼서 많이 드시는데 이제 비빔밥도 드시다 보면은 또 많은 양을 먹게 되고 또 반찬으로는 좀 먹기가 네. 불편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어떻게 감자를 이렇게 해서 넣을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게. 와. 감자는 항상 집에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의외로 한 끼 식사로도 좋고, 맛있을 것 같아요. 예, 또 고소해서 너무 맛있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섞어 놓으면 또 호밀빵 얇게 썰어가지고 샌드위치처럼 맞다, 하셔도 맞다. 약간 퓨전 샌드위치처럼 그 위에 식사. 올려서.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섞어 주시면 어느 정도 섞였죠. 그리고 여기에 소금 간은 정말 살짝, 뭐 사실 안 하셔도 되고요. 기호에 따라서 후추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들깨가루를 듬뿍 넣을 거라서 기타 뭐 향신료는 거의 넣지 않으셔도 맛이 굉장히 고소합니다. 네. 이 집 들깨가루? 나물이 원래 맛있는 나물이네. 이 집이 어느 집인가요? 맛있네, 이거. 우리 집 나물하고 달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또 들깨가루 들어가면은 네, 특별해집니다. 그리고 들기름. 들기름. 네. 저는 참기름보다는 들기름 넣는 게 들깨가루니까 더 잘 무조건 어우러지는 것 맛있죠. 같아요. 들기름을 넣는구나. 네. 이렇게 해서 버무려주면 엉기면서 좀 포슬포슬하면서 네. 나물일 때랑은 조금 또 색감도 다르죠. 네네. 이건 새로운 요리예요. 나물 요리가 그렇죠. 아니라. 아예 거의 처음 보는. 저는 감자가 네. 정말 너무 의외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나물이 맛있는 집 나물이에요. 이거 김정은 선생님 될 건가 봐. 나물이 그렇게 맛이 없어도 마지막에 들깨가루 넣으면 또 변신을 합니다. 네. 들깨가루 넣으면 다 맛있더라고요. 웬만하면. 그죠? 그렇죠. 좀 맛을 특별하게 하는 그런 마법 가루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들깨가루 활용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기도 이쁘다. 네. 아주 간단하게 또 만들어졌는데 이거 외에도 명절 음식 처치법이 또 몇 가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곶감 같은 것도 상에 올리고 나면 항상 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냉동실에서도 뭐 장렵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와인 드실 때 예, 또 곶감을 또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곶감 씨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열어가지고요. 안에 뭐 크림치즈를 넣는다든지 네. 네, 그리고 사실 버터 먹으면 열량이 조금 높아지긴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이제 견과류 같은 거 좀 다져가지고 호두. 듬뿍 호두 같은 거 넣어가지고 네. 말아서 이렇게 썰어가지고 드시게 되면은 곶감도 좀 보통 때 또 와인 안주로 근사하게 만들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방금 준비한 이 감자 나물 버무리는 당뇨 환자들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감자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당 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한 86 정도 나오게 되고요. 이 당부화 지수도 26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구운 감자라든지 이렇게 삶은 감자를 그냥 드시기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당 지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당 지수가 낮은 나물과 같이 함께 드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높은 당 지수를 갖고 있는 감자를 조금 더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거고요. 또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드시는 것보다 차게 드십시오. 그렇게 되면 왜요? 이 저항성 전분이 감자에 생기면서요. 당 수치를 급하게 놀지 않기 때문에 차갑게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명절 음식 남는 법 얘기를 했는데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이 하게 되지, 이게. 적절하게. 맛 좀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아우, 네. 진짜 맛있네. 근데 특히 이게 감자 우리가- 나물 버무리 맛있네요. 우리가 이렇게 나물 나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벼 먹거나 네. 또 이렇게 전이 나오면 저는 라면에다가 넣어서 먹거든요. 네. 근데 라면에다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괜찮겠다. 근데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더 건강에 너무 좋을 새롭고요. 무슨 나물 샐러드 같아요. 나물. 어우, 맛있습니다.